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토요일 이고은 박사님이 읽어주는 마음, 오늘도 함께할 텐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우리가 평소에 갖는 마음일 텐데 놓칠 수도 있는 마음을 한번 짚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네. 일상을 열심히 살고 힘들고 지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요. 이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럼요. 예, 오늘은 이 행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 심리학적 개념과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 감사는 그냥 그런 마음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요거를 개념을 새로 잡고 네. 또 감사에 대한 연구를 또 얘기한다고 하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새롭게 응. 다가서면 좋겠어요. 어. 낯설게 하기랄까요? 네. 예, 그런 마음이죠. 자, 감사하는 마음은 그럼 어떤 설명이 가능한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고마워하는 땡큐의 마음이죠. 이 감사나 행복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늘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사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파악을 하는데요. 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좀 낯설 수도 있지만 네. 재밌게도 상호작용, 음. 이게 인간관계겠죠. 네. 그리고 인식, 그리고 개인의 성향,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감사라는 개념에 네, 상호작용, 인식, 개인의 성향.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관계에 관한 개념인데요. 네. 무언가를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는 건 다른 사람 혹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느끼게 되는 긍정적인 마음 상태잖아요. 네네. 감사의 마음을 느낄 때는 그 마음이 향하게 되는 어떤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든 상황이든 아니면 뭐 종교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과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 상호작용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고마워하는 마음은 호의를 베푼 사람의 긍정적인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즉 인식할 때 경험하게 되는 공감의 정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내가 행동을 받았는데 이게 아주 긍정적인 거구나. 네. 그런 마음에서 하셨구나라는 게 인식할 때 네. 그게 함께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키워드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게 될 때 어머 감사해라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의 마음을 썼다라는 것이 상호작용. 네. 2번은 그것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인식 이렇게 되는 건데요. 왜 그 행동을 그렇게 나온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러한 의미로 했다더라면 또 어머 진짜 네네. 감사한 일이네 이럴 때 있죠. 네. 네. 몰랐는데 세상에 이러잖아요. 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아하. 나를 향한 타인의 이타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감사라는 정서는 우리는 못 느껴요. 예. 그렇겠죠. 예. 깨달아야 알게 된다는 거죠. 애들이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애들에게는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 뭐든 안 바라고 해야 되는데 왠지 좀 리액션이 네. 필요하다고 섭섭해요. 생각했는데 모르면. 그런 거 맞아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맞아요. 네. 이 단계가 필요하네요. 네. 다른 사람 혹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감사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감사의 키워드 세 가지 상호작용, 인식,
그리고 마지막 개인의 성향은 또 어떤 키워드예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사람마다 그 크기가 좀 다릅니다. 느낄 수 있는 진짜 크기가 그런 것 다르죠. 같아요. 예. 네, 확실히 이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이것도 들어가야 하는 하나의 키워드인데요. 음.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비단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마음들도 이건 좀 마찬가지인데요. 맞아요. 예, 개인의 차이는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음. 감사의 마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너무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딱히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예. 개인의 성향이 키워드가 되는 건 이런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감사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베푸는 호의에 고마움을 잘 느끼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마음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얼핏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인데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잘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이쪽에 인식이 빠르니까 본인도 타인에 대해서 그만큼 또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상호작용이 되게 잘 되죠. 네.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식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러면 또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주변 사람들과 어렵지 않게 마음을 잘 나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우호적인 성향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해요. 우호적인 성향의 사람이다.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하시면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여러분?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네, 오늘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 일단 김동률의 감사 한번 들어봤고요. 그 우호적인 성향이라고 하셨잖아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감사를 많이 느끼는 분. 네.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네. 많이 느낄수록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본인 자체도. 그럼요. 그죠? 그렇죠. 예, 네. 행복하기도 하고 감동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삶의 의욕과 기대감이 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커지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해요. 네. 행복에 대한 감사의 효과가 살짝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행복을 증진시키기에는 사실 감사의 경험보다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도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하나의 처방으로 하루에 감사일기를 써보라는 맞아요. 처방 엄청 내리잖아요. 우리도 막 요즘 한참 또 이 감사일기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우리도 감사일기를 써보자. 그래서 우와, 네. 그래서 이제 거실에 이렇게 노트를 놔뒀어요. 각자 감사를 그게 감사일기 쓴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몇 번 하다가 그냥 뭐 몇 장 안 쓴 거 그거 있을 거예요 집에. 무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네. 건 우리 두뇌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거든요. 근데 감사일기가 그거예요. 네. 하루를 되짚어 보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고 어떤 부분에서 안심을 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머리를 계속 써야 되고 네. 그것과 이제 연관돼서 네네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예. 않더라고요. 이거 예. 매일매일 쓴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하다 보면 무조건 다 감사하게 돼. 좋은 영향이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진짜 이거 쉽지가 않구나 그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관계에서도 뭐 중요한데요. 네. 그 마음을 표현할수록 대인관계가 원활해지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네. 우리가 고마워하는 마음이야 많은데 그걸 굳이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가 쌓이고
시크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네. 예,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음. 가족이나 친구들 간에도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할수록 관계가 돈독해지고 정서적인 지지가 더욱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어색하게 생각해서 잘 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고선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예, 말로 해야 알겠죠, 상대방이. 예, 그리고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마음은 더욱 깊어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표현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듣는 상대도 행복해지고 그럼요. 네. 예, 참 쉬울 것 같은데 또 막상 안 이 되죠. 예. 기대치가 다르거든요. 제가 고마워 정도만 하면 저는 진짜 내가 고마워서 하는 소리인데 남편은 그 정도밖에 안 고맙냐 이렇게 대충 건성으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 기대치가 조금 있죠. 농도가 다르더라고요. 개인 성향의 차이가 키워드인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도 많이 합시다 여러분. 자 그럼 이쯤에서 문제. 자 퀴즈 하나 내주세요. 네.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죽어서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기고만장, 2번 결초보은.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 죽어서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보기 한 번 더요. 네, 1번 기고만장, 2번 결초보은.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주세요. Sitting on the bus on the way to work again. Every day is just the same, but I do it anyway. We all reach those moments in life, caught in the motions, but you kept me hanging on. When you were here, 모든 것이 so simple. 고민할 필요 없어, clearing out my mind. 밝은 햇살 느껴져 마치 first time. 어디든 그곳이 like home. 밝게 빛나던 summer, 모든 게 다 first and free. It felt like, it felt like don't want no other thing if I had you here. All I want is to feel that way. When we were 17, 재워보니 That was a long time ago. 한번 보고 달려서. 네, 퀴즈 내드렸어요.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죽어서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의 사자성어. 선생님 정답은요? 기고만장하면 안 되겠죠? 네. 예, 2번 결초보은입니다. 결초보은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그냥 뭐 편하게 고마워, 감사해 요렇게 생각했는데 그 개념을 다시 잡아보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4부에서도 이어지니까 쭉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My tea's gone cold, I'm wondering why I got out of bed at all. The morning rain clouds up my window, and I can't see it all. And even if I could, it'll all be grey. But your picture on my wall, it reminds me that it's not so bad, it's not so bad. 네, 토요일 함께하는 마음 라디오 이건 박사님과 같이 우리 감사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개념도 잡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하는 마음에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가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감사 점수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음. 근데 결과는 의외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남성의 감사 점수가 여성의 감사 점수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 네, 물론 그 차이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크지는 않았지만 네. 여성보다 크다는 것 자체가 조금 놀라운 결과였죠. 남성은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은 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표현력이 약했을 뿐이구나. 네, 그럴수록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게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남성들이 이 오해받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땡큐의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타까워요. 마음으로는 큰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예. 네, 그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하다는 거. 근데 맞아요. 왜 그런 거 있죠? 이 표현을 내가 하면 나한테 또 좋은 반응이 오니까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감사하는 느낌을 또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가 또 너무 또 강박이 강박적으로 돼서 예. 언제더라? 뭐 이렇게 톡 앞에 대문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늘 감사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을 봐가지고 그때는 제 마음 상태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너무 꼬이죠. 마음이 꼬이는 거 꼬이죠. 있잖아요. 왜 네. 뭐가 다 그렇게 감사해 이런 아, 생각이 짜증나네. 맞아요. 들 맞아요. 때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분은 진짜 진심이신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꼬여 있구나 이러고 그때 내 마음 상태를 또 네. 보아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이 안심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디폴트 값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 때문에 좀 네.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요. 네. 이 마음만 존재한다는 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음이 큰데 네. 표현하지 않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 않다로 오해를 받으시니까 이게 네.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함을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들게 되어 있다고 해요. 네. 표현도 습관이니까 음. 고맙다는 말을 너무 인색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얼마나 느끼는가에 대한 조사를 10대부터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네. 이제 조사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요. 네. 어떤 특징이 좀 나타나는데요. 음. 나이와 감사 사이에는 이렇게 대문자 U자형 있잖아요. 네. 이 패턴이 존재하는 것으로 아,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10대 청소년들은 반항하고 고마운 줄 모를 줄 알겠지만 네.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감사 점수가 높습니다. 의외다. 10대가 낮을 것 같은데. 네,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고마워한다는 거고요. 의외로 20, 30대에 갈수록 차츰 낮아지고 아, 40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대요. 이것도 좀 의외네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떤 것의 혜택이라기보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뤘다라는 생각이 커지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요 나이에 따른 패턴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의외다. 네. 그러다가 40대 후반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60대 이상에서는 가장 높은 감사 점수를 보인다고 하거든요. 60대 이상이 되면 또. 네. 현실이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감사하는 마음에 정말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꼬일 수 있어요. 그 시기가 3, 40대라는 거예요. 3, 40대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기가 감사를 잊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나에겐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는 때. 네. 예, 그런 게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그러네요. 생각하거든요. 예. 저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40대부터는 더욱더 감사함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네. 이때가 지금 사회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격렬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인식 자체가 쉽지 네. 않은 시기인가 봐요. 맞아요. 인식이 쉽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60대 이상에서는 가장 높은 감사 점수를 보인다고 해요. 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이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건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가 해석되고 있는데요. 네.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행복과 삶의 만족 점수가 낮습니다.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 감사를 느끼는 마음도
떨어지는 것으로 아.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20대에서 30대 그리고 40대 초입의 나이들이 힘든 마음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부터 사회생활을 한참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세상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감사함을 모른다기보다 삶이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더 큰 상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새롭게 다가오네요. 진짜 이 U자형 패턴은 또 10대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높은 줄도 몰랐고 아직 기특하네요. 애들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이 연구 결과 재밌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얘기 나눠봅니다. 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깊어져만 가는 밤하늘 별빛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를 기다리죠. 한참을 말하지 않아도 그대 두 눈 들여다보면 나는 네, 오늘 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연구 결과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나이가 들수록 감사를 느끼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도 또 인상적인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고마워하는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느낄 수 있는 마음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주의와 관심의 폭을 확장시켜주는 힘을 가진 것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가진 힘입니다. 네. 주변을 돌아보고 세상에 대해 관대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성숙한 마음과 태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성숙한 마음은 세상을 살아본 어른들이 갖출 수 있는 유능한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완충하는 기능과 동시에 우리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거든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할 줄 아는 마음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많이 감사할 줄 알면 더 그만큼 행복해지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는 마음이 가진 힘이 진짜 크긴 커요, 그죠? 네, 이게 세대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어떤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20대, 30대, 40대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굉장히 좀 심란해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이 자본주의적인 조건들 네네. 뿐만 아니라 내가 갖춰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목표 이런 것이 생각나서 굉장히 아니요. 아직은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예, 아직은 노력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SNS상으로 보면 20, 30대가 가장 활발하게 행복을 찾아다니는 느낌이 있는데 네, 사실은 속으로 많이 골마가는 이 시기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든 분들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체념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행복한 삶을 살았다. 뭐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고 네. 자녀들이 뭐 건강하고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네. 대답을 하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도 세대별로 좀 다르다. 맞아. 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감사하는 마음은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마음은 신체 건강으로까지 이어진 결과가 되게 많거든요. 신체 건강으로. 네, 오랫동안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 덕분에 갖게 되는 삶의 만족도라고 해요.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네. 세상 일에 근심이 많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시더라도 내가 가진 행운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금 가진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네. 거고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소한 것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막상 찾아오면 진짜 다 그렇다니까요. 네, 당연하듯 운전하고 네. 왔지만 사고 나지 않고 네.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네.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그게 있거든요. 감사일기를 써보면 진짜 다 감사로 연결되는구나. 또 연결하면 다 돼요. 네, 맞아요. 그런 효과는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또한 큰 행운이고 행복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이네요. 그렇다면
자, 마지막으로 코너 속 코너. 오늘의 얘기 들려주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 한 분을,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시청률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2018년 여름에 24부작으로 했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아, 예. 러브 합시다. 예. 러브합시다. 그러네요. 예. 그 드라마도 저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본 드라마고요. 이 시기쯤 되면 이제 다시 보기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예. 아, 이거 봐야 되겠다. 저는 띄엄띄엄 봐가지고 제대로를 못 봤는데 시작을 아직 못했어요. 24부작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억에 남는 장면들과 네, 대사들이 네, 많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이게 교육적으로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잊을 수 있는 주인공 중에 고사홍 어르신, 잊지 못한 주인공. 네, 고사홍 어르신이라는 아. 분이 계십니다. 김태리 배우가 연기했던 고애신의 조부 네. 할아버지죠. 예,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는 고종 임금의 스승으로 나와요. 극 중에는 조선 최고 명문가의 선비로 그려지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통틀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냐 물으면 사실은 저는 이 장면을 떠올려요. 고상 어르신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아. 돌아가시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유언을 제가 잠깐 읊어드릴게요. 네. 상여는 소박히 하고 음식은 넉넉히 해라. 장례는 5일간 치르되 문상객은 귀천에 분간 없이 받아라. 사는 동안 도움받지 않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는 동안 도움받지 않은 이가 없다. 네. 예. 정말 그 감사의 포괄적인 의미를 확실하게 네. 예. 인류애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자, 미스터 선샤인 오늘 하루에 다 보긴 힘드시겠지만 기억나시면 좋아하는 그 부를 찾아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드라마를 제대로 안 봤더니 항상 일상에서 네. 만나게 돼요. 그렇죠. 예, 대화 속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아직 다 못 봤다는 얘기를 늘 들었는데 야 진짜 시작은 해야 되겠네요. 네, 예.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생생라디오 끝곡 미스터 선샤인 OST 중에서 골라봤어요. 멜로망스의 좋은 날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려요.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조용한 바람 그대 생각하나 내게 물어옵니다. 그렇게 그댄 어느새 내 맘에 조용히 내려앉죠. 깊은 잠일까 꿈을 꾸고 있나 모든 세상이 그대죠. 떨어지는 불빛 그마저